2024 파리올림픽 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뜨겁게 파이팅. 기자 간담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모두 발언 전문. 한국 체육이 바닥을 찍고 다시 높게 날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체육계에 도움이 되도록 언론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파리 2024 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기운 잃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역할을 언론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옛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011년 2월 퇴임 이후 12년 만에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의 체육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밴쿠버 올림픽,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등 각종 메가 이벤트가 넘쳐났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 IOC 위원을 만나고 당위성을 설명하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체육에 대한 애정이 컸습니다. 프로 엘리트 선수는 아니지만 체육을 사랑하고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아마추어 체육인입니다. 마라톤 완주도 조중동 마라톤, 지역 마라톤 풀코스 포함 여러 번 했고 첫 장관 임기가 끝나고 통영철인 3종 국제대회에 나가 3시간 30분 완주증도 받았습니다. 마라톤은 풀코스, 좋은 기록은 아니지만 내 기록은 4시간 40분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전거는 내 일상일 정도입니다. 걷지 않으면 뛰었고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를 탔습니다. 스포츠는 개인적 삶에서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돌이켜보니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금 13개, 은 11개, 동 8개로 종합 7위를 했습니다. 스포츠 최전성기였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역시 금 12개, 은 9개, 동 9개로 우리의 저력이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2008년 문체부 장관에 취임해 참가한 첫 행사가 동아마라톤이었고 처음 간 곳이 태릉선수촌이었습니다. 같이 뛰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개선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선수, 지도자들과 함께 노력하면서 많은 관계자들과 협력해 만들어낸 올림픽의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이 약 140명 정도,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 가장 적은 규모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우리 선수들이 뭔가 예기치 않은 성과와 실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무기관인 대한체육회나 대한체육회장의 입장은 성적이 저조할 것이고 별로 안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엘리트 스포츠 위기론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1980년 모스크바, 1984년 LA 대회 이후 200명 이하의 선수단은 없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뭔가 체육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간담회, 인터뷰를 통해 논의가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 스포츠클럽 간담회를 시작으로 6월 20일까지 11차례 체육인 간담회를 했습니다. 부지런히 현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장미란 차관도 따로 간담회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체육국이 관할한 실무적인 간담회를 합치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체육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논을 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너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만 혹시 선수 사기에 영향을 줄까봐 전체적으로 올림픽 이후에 개혁을 하겠다고 몇 가지 사항을 이야기하다가 배구 선수 국대 은퇴 간담회에서 격려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경기력 급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자는 원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체육단체 자율성을 위한 예산 직접 교부 문제도 논의 과제 중 하나입니다.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는 자율성 외치면서 회원, 종목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조치에는 반대하는 느낌입니다. 연맹, 단체, 시도체육회가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입장이 분명히 반영되길 바라는 바람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산은 기재부와 의논해서 결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의논 중인 상태고 올림픽 이후 이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밖에서는 체육회와 대단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안타깝긴 합니다. 진천 선수촌 수사 의뢰 관련해선 우리도 올림픽 전에 기사화 안 됐으면 했습니다. 문체부가 브리핑한 적도 보도자료 낸 적도 없는 사안으로 다른 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문제도 어차피 알려질 문제지만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체부는 6월부터 감사원 정기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기재부 감사에서 지적돼 진천 선수촌 용역 낙찰업체와의 유착관계로 70억 원이 적발된 것이고 기재부에서 저희에게 공문을 보내 수사 의뢰를 하라고 했습니다. 파장이 있을까봐 바로 하지 않고 갖고 있었는데 6월 감사 시작 후 주무부처가 조치를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 지적된 것이고 주무부처로서 수사 의뢰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시비비는 밝혀질 것이며 이것이 팩트입니다.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 쓰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엘리트, 생활, 학교 체육 진흥을 위한 일이지 체육을 망치자고 문체부가 앞장서서 이상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체육을 위한 진정성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옆에 있는 우리 장미란 차관이 올림픽 레전드입니다. 메달리스트이고 올림피언인 분이 차관으로 있는데 이런 훌륭한 전문 지식을 가진 차관을 모시고 한국 체육을 망가뜨리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체육 정책의 모든 것은 공무원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수십 차례 현장 간담회도 했지만 오늘 오후에도 학교 체육 토론회가 있습니다. 학교 체육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3일엔 진천 선수촌 가서 양궁 스페셜 매치를 보고 응원할 것입니다. 7월엔 원로 학계 메달리스트 장애인 체육 관계자들과의 5차례 간담회가 잡혀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토론을 통해 엘리트, 생활, 장애인 체육 어떻게 살릴까 좋은 의견을 정리해 올림픽 이후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 시도체육회장들과 갖는 마지막 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